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날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리고 있는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제주 해변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벨기에 브라스 앙상블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인데요. 이곳 제주 해변 공연장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국내외 관악팀들의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는 제주도 문해회관에서 이곳 해변 공연장까지 시가 퍼레이드가 펼쳐지고요. 관악자의 하이라이트인 광복절 경축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곳 해변 공연장은 폭염에다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히려고 바닷가에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고기석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관악제 관전 포인트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관악제를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8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오는 해외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닷가인데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열기가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11일째, 열대야는 16일째 계속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은 찜통 더위 속에 무더위를 느꼈습니다. 바다에 들어갔는데도 많이 덥더라고요.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막 얼굴 약간 막 지금도 타는 느낌처럼. 많이 덥습니다. 지금 바람 자체가 너무 뜨거운 바람 불어가지고 약간 시원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더운 바람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더워요. 어제는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7.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후 99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5.8도까지 오르면서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제주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66명이나 발생했고요. 전력 사용량도 이달 들어 4번이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에는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남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지겠다며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사전 처분 통지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입 과정에서도 투기 의혹이 짙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경매로 매입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에 소나무와 잡목이 그대로 있어 최근까지 작물 등을 재배한 경작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삼 후보자는 과거 토지주가 해당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경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시로부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사전처분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 유채와 매미를 심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 4명이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내역에서는 투기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는 26억 원으로 3.3제곱미터에 120만 원 수준.
강병삼 후보자와 로스쿨 동기 등 변호사 4명이 땅을 매입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6억 원씩 채권이 잡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5억 원씩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을 뺀 실제 투자금은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내외였던 셈. 그러나 해당 토지와 인접한 땅이 지난해 1월 3.3제곱미터에 301만 원에 거래돼 실제 투자액의 6배가 넘는 한 사람당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를 경계로 마주보는 지역은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앞으로 행정행위에 따라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방 저기가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럴 경우 제주시장이 이해 당사자로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후보자 소유의 토지를 놓고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18일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에 가면 계산원이 없는 무인 계산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형마트가 무인 계산대 도입을 확대하면서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나오고 있는지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입니다. 8곳 가운데 계산원이 있는 곳은 5곳. 나머지 3곳에는 다른 계산대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는 무인 계산대 6곳이 설치돼 있는데 이용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줄 안 서도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익숙하니까 오히려 이게 대면 결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난 편한 것 같아요. 적립이나 카드 할인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 물어봐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는 면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해당 마트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 계산대 확대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은 마트 측의 인력 감축에 협조하는 것일 뿐 오히려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노조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무인 계산대 객수 처리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거래 건수가 낮은 계산대를 운영하지 않고 무인 계산대로 유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무인 계산대 도입이 시작된 이후 4년 만에 도내 매장 3곳의 계산원 인원이 142명에서 115명으로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면 할수록 계산원들은 더욱 감축될 것이고 몇 개 열리지 않게 되는 일반 계산대 계산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해당 마트 측은 1, 2인 가구 등 비대면 계산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 무인 계산대를 확대한 것이라며 계산원 인력 감축도 정년 퇴직 등에 따른 자연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감소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2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5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격리 치료자는 1,553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에서는 12,000여 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전주보다 669명이 늘었습니다. 김희연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을, 부위원장에 무소속 양병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는 청렴과 도덕,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사회와 도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포획 17년 만에 방류를 앞두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 적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봉이의 포획 당시 나이는 서너 살에 불과해
야생 환경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류가 불가능하거나 야생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원내 대응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출범식에서 내년 4월부터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면 내년 말쯤 우리 바다가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어 민주당이 나섰다며 당력을 모아 해양 방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각종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하천과 해안, 가뭄과 대설 등 위험지구 105군데를 선정한 뒤 1조 4천억 원을 들여 피해 저감 대책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지역 방제 대책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부지방폭우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위험 지역과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휴가철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리는 관광지와 야영장, 캠핑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 조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자로 제주 동부경찰서장에 문영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을, 서부경찰서장에 임상우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발령했습니다. 제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